이 동영상의 내용은 주관적인 의견으로 학문적으로 틀릴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허구에 기초한 소설일 수도 있고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글, 동영상, 논문 등을 작성하실 경우 임재웅 약사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엊그제는 EXID 한의와 결혼 예정인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정신병원에서도 안타깝게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양재웅 원장님이 훌륭한 분 같기도 하고 저하고 이름도 같아서 뭔가 남 같지 않은데 아무쪼록 양재웅 원장님과 환자 유가족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디에타민이라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던 환자가 약에 중독이 되어서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데파코트 등 안정제를 투여받던 중 변을 보지 못하여 장폐색으로 숨진 사건인데 먼저 디에타민이라는 다이어트 약과 안정제인 데파코트 등 처음 들어보는 약 이름이 많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약들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약화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살을 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학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디에타민이라는 약은 의약품 분류 항목에서 각성제로 분류가 되는데요. 각성제는 말 그대로 정신을 각성시켜서 잠을 깨우는 약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각성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인데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바로 카페인이라는 약물이 각성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성제는 잠을 깨게 하는 약인데 왜 살이 빠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살찌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움직이기 싫어하고 밥 먹고 바로 낮잠을 자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이 밥 먹고 바로 자면 소된다고 하는 말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럴 때 각성제를 투여하면 낮잠을 자지 않고 움직임도 많아져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각성제는 불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떼인 사람이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밥도 먹기 싫어져서 굶게 되어 살이 쪽 빠진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에 착안해서 개발된 약이 디에타민이라는 약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았어도 수능을 망쳐서 대학에 떨어질까 걱정을 안 해도 단순한 약물 투여만으로 그와 같은 기분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에타민을 복용하면 사기를 당해서 며칠 밤을 새고 밥맛이 없는 것처럼 정말 밥이 먹기 싫어집니다. 보시면 나비 넥타이처럼 생겨서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해서 마약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디에타민과 같은 각성제는 잠을 깨게 하는데 이 작용이 강해지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불안감과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디에타민을 먹은 후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으니 살은 빠질지 몰라도 건강은 나빠지니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성제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겼으니 각성제에 반대작용을 하는 약을 투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정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진정제는 디에타민과 같은 각성제에 반대되는 약물인데 말 그대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짜증이나 화를 덜 내게 해주고 식욕이 회복되어 다시 밥을 먹고 영양을 섭취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진정제의 부작용 중에 항콜린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콜린 작용이란 말 그대로 콜린 작용에 대항하는 반대작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콜린 작용이 뭔지 알면 항콜린 작용을 저절로 알 수 있겠죠? 콜린 작용이라는 말은 아세틸, 콜린 작용의 줄임말입니다. 생물 시간에 아세틸 콜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호르몬은 위, 소장, 대장 등을 움직이게 하는 호르몬인데 아세틸 콜린을 투여하면 위장관이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콜린 작용은 위와 장을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 되겠죠? 위와 장이 움직이면 음식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설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항콜린 작용이라는 말은 콜린 작용과 반대로 위장관 운동을 방해하는 작용을 말할 것입니다. 위장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음식물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변이 나오지 않게 되어 변비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제의 흔한 부작용은 항콜린 작용에 의한 변비입니다. 유가족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혈액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복통과 장 폐색 등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치사량에 가까운 안정제가 투여될 경우 변비가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장폐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량의 진정제를 투여한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을 비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신과 환자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예외가 적용되어서 약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원내 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병원은 원내 약국을 두고 약사를 고용해서 형식적으로는 약사가 조제를 하지만 조제보다 더 중요한 복약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입원 환자 회진 시에 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같이 회진을 하며 약에 대해 복약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약사가 알았더라면 곧바로 의사에게 변비가 진정제의 부작용임을 알렸을 것이고 투약량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해주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약화 사고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직무유기인 셈이죠. 법적으로 약사의 복약 지도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렇게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성제 중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고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된 각성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카페인입니다. 디에타민을 먹어서라도 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은 디에타민이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에 앞서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된 카페인으로 먼저 시도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후에 졸리고 움직이기 싫고 나태해질 때 디에타민 대신 커피,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을 이용하는 것이 덜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덜 위험할 뿐이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일반 의약품이라고 전혀 없진 않습니다. 카페인도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하면 비록 약하지만 디에타민과 비슷한 불안, 초조, 예민, 짜증 등의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약물 치료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어떠한 질환이 약물에 의한 것일 경우 그에 대항하는 기량제라는 약을 투여하는 것보다 원인이 되는 약물의 투여를 중단하는 것인데요. 배탈이 나서 설사가 나올 경우에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투여하는 게 맞지만 그 설사가 사제, 즉 변비약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변비약을 그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각성제에 반대되는 작용으로 사람을 졸리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어서 살을 찌게 하는 약을 그만 먹으면 되는데요. 바로 각성제의 기량제인 진정제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정신과 가지도 않았고 아무 약도 안 먹는데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서 디에타민을 먹지 않아도 커피를 마시면 약한 각성제인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아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약한 진정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가바, JBA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도 밤에 나와서 졸리게 하는 물질이고요. 여러 식물에도 들어있는데 그중 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곡물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나른하고 졸린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쌀에 들어있는 가바의 영향으로 봅니다. 살찌는 사람들을 보면 유독 밥에 집착하고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각성제는 입맛을 없애고 식욕을 억제하니까 디에타민처럼 식욕 억제제로 사용되는 것이고 진정제는 각성제와 반대로 입맛을 돋우고 식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살을 찌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진정제를 처방받지 않아도 밥을 많이 먹으면 가바라는 진정제를 많이 섭취하게 되어 살이 찌게 되는 것이지요.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는 건데 예시로 드는 탄수화물 식품이 빵, 밥 등 곡물 식품을 덜 먹으라고 하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약학적으로 보면 가바라는 진정제가 살을 찌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밥을 아예 안 먹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량의 진정제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약은 항상 과량에 의한 부작용이 문제인 것이지요.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대부분 단백질 부족에 의한 탄수화물 갈망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밥 대신 고기나 두부의 양을 늘리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살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에 대한 동영상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항상 부작용을 동반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하세요.